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엡실론분의 1보다도 큰 K, 요렇게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큰 자연수, 요 K를 우리가, 그쵸? 우리가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이와 같은 엡실론에 종속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K를 잡았을 때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를 우리가 엡실론보다 1보다 큰 자연수 K 값을 잡았을 때에 이거는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K번째 이상, 그쵸?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K 값을, 자연수 K 값을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잡은 거죠.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고 K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n 입장에서는 엡실론분의 1보다도 n이 크다가 되겠죠, n도. 그렇기 때문에 n이 지금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은 뒤집으면 n분의 1이라는 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자, 요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죠. 즉 절대치 xn 빼기 x라고 하는가, 즉 요것은 지금 우리는 n분의 1이고, 자, 요 값이 0이니까 n분의 1 빼기 자, 0의 절대치, 즉 이 말은 n분의 1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n분의 1은 n이 K보다, 자, K가 지금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자연수 K 값으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잡았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말이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n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값, 요 부분, 내지는 요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틀을 지금 만족하고 있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하는 K 값, 자연수 K 값을 선택했더니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치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렇죠, n분의 1의 극한값은 이 특정한 값 뭐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증명 문제를 풀 적에 요 부분이 바로 생각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답지에는 적을 필요 없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소위 사전적인 스케치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xn-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하는 무엇을,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요 부분에서 가져와 가지고 요 n 대신에 K를 집어연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요 요령이랍니다. 요렇게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이와 같은 자연수 K를 잡았더니 이 부분이 저절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몇 문제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열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이 2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요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임의의 양수, 자, 요 임의의 양수, 자, 요 엡실론에 대하여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우리가 지금 극한을 내고자 하는 xn에 해당되는 것이 요 n분의 2n 플러스 1이죠. n분의 2n 플러스 1이고 그것의 극한값이 2라는 사실은 지금 요 수열의 항들이 k번째 이상인 항을 취했을 때에 요 특정한 값, 여기서는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 개 빼서 절대값을 낸 값이 뭐보다 작다?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 요 값이 뭐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요 k가 존재함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요게 지금 우리가 보여줄 내용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자연수 k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포인트는 요 부분을 우리가 n에 관해서 일단 풀어놓는 것이 요령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n분의 2n이라는 것은 2와 같으니까 요 값에서 요걸 빼면 남는 것이,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n분의 2n은 2라고 할 수 있고, 자, n분의 1. 자, 2를 뺐으니까 결국 요것은 절대치 안에서 n분의 1만 남았다는 말은 결국 n분의 1이죠. 자, 요것이 지금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 자,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요걸 요 부분을 n에 관해서 풀면 n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답지에는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임의의, 자, 다시 한번.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에 대응하는,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이제 우리는 자연수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선택하냐면, 요 부분에서 요 n 대신에 k를 지부해서 우리는 자연수 k 값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엡실론 분의 1보다 더 큰, 그쵸? 요렇게 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선택하면, 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잡으면 우리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요 사실이 성립한다는, 즉 요 놈에서 2를 뺀 그것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 적어보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k라는 것을 엡실론분의 1보다 큰 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이고,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은 n분의 1이라는 것은 역수치하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즉 n분의 2n 플러스 1에서 2를 뺀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요 값은 결국 뭐보다 n분의 1과 n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런데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죠. k를 2와 같은 값으로 취했을 때는 요 범위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선택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 사실은 여기에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위해서 봤던 것처럼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잡았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즉 수열 입장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요 특정한 값 2하고의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내지는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바로 이게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은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2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 실제 이제 문제를 풀 적에는 장황하게 이제 스케치 부분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 요 부분만 우리가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우리가 n하고 엡실론이 어떻게 우리가 엮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요 n 대신에 k를 집어여 가지고 요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적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3번 문제를 또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자, 상대나 무슨 통계학과 학생으로서 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요 은밀한 의미에서의 이 극한의 정의를 너무 그 깊이 안 파줬다고, 아,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아, 그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반면에 혹시 여러분 상대 학생이라도 앞으로 대학원 가서 해석학을 공부할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관련 과에 있는 분들은 요 부분을 잘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그쵸, 임용시험을 대비하거나 수학과 학생인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근데 공대생의 경우에도 그쵸,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이거 지나가셔도 된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제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수열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이제 보여봐라 그랬답니다. 자, 요거도 우리가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적당히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보여야 되는 것은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그쵸, 자연수 K 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자연수냐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요 놈에서 요 0을 뺀 값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K 값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서 자, 수열의 항에 해당되는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몇 승? n승이죠. 요 놈에서 우리가 0을 뺀 절대값이 자, 엡실론보다 작다는데 요걸 조금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요렇게 적게 되면 요것은 확실히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거는 n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왜냐하면 n이 홀수일 때는 요게 n분의 1이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n분의 3이기 때문에 요 절대치 안의 값은 확실히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에서 요걸 뺀 값이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만족하도록 n과 엡실론을 엮으면 되죠. 지금 우리가 포인트는 요 놈에서 특정한 값이 0을, 극한 값 0을 뺀 값의 절대치가 우리는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될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n에 관해서 풀어준다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럼 요것을 우리가 양변에 또 3을 곱하면 결국 n은 엡실론분의 3보다 크다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힌트를 알아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자, 역시 양수 자, 엡실론에 대하여 자, 우리가 이제 어떤 K를 선택해, 자연수 K를 선택해야 되냐면 요 n 대신에 K를 집어해 가지고 엡실론분의 3보다도 큰 자, 큰 자연수 K를 자, 잡으면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K 값을 엡실론보다 3분,